네, 안녕하십니까. 네온정외과 박신영입니다. 지난번하고 계속해서 어깨 수술 후 제어할 일상생활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 이마 보면 여기 이렇게 주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주름살이 이게 오전에 제가 수술하거든요. 수술을 할 때 이게 모자를 쓰는데 모자 금이 가 있는데 한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2시간쯤 지났네. 2시간쯤 지났는데도 아직 다 안 없어집니다. 주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거죠. 통증이 수술 보여드릴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수술 후 회복 및 재활 과정에서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했는데, 통증이 증가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술 후에도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 면도, 옷 입기 정도는 되시고요. 수술한 팔을 씻을 때 몸에서 떨어지게 앞으로 굽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반대쪽 왼손을 오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왼손 겨드랑이를 닦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팔을 힘주지 않고 벌릴 수 있어 해줄 수 있고, 수술 후 안락한 의자에서 의자가 이렇게 대로 제껴지는 의자에서 주무시면 편하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단추에 셔츠에 단추가 있는 걸 가능하면 입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단추가 없을 때는 옷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입나? 그것도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옷을 겨드랑이 끼워서 입으시면 되고, 여기 리클라이너에다가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옷을 입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면요, 이제 대부분 경우 우리가 얼음팩 같은 걸 드리면서 얼음찜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를 드리는 거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게 좋은 작용, 예를 들어서 힘줄이 끊어진 거를 붙인 부분이 안에서 피가 스며 나와서 힘줄을 엉겨붙게 하는 것도 염증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그 염증 작용 때문에 주변이 붓고 아프신 것도 그 염증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 작용은 좋은 것도 있고, 네, 박대희님 안녕하세요. 그 염증 작용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증 작용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염증이 있을 때 있죠. 염증이 있으실 때는 이제 찬찜질을 하려고 얘기 드립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얼음을 이와 같이 부기를 내리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냉장고에 베리타스주님, 허학렬리 안녕하십니까? 예,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얼음이 아니고 얼음을 이제 해서 물을 약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얼음이 피부에 바로 닿으면 동상이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서 물을 조금 넣어서 꿀렁꿀렁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얼려서 그걸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계속 쓰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음찜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얼음찜질은 일반적으로 외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삐거나 하셨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기가 있는 동안에는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있어서 부어 있을 때란 얘기죠. 부어 있을 때는 이제 얼음찜질을 하시고, 이 부은 게 내리고 움직일 때 아프거나 가만히 있을 때 아플 때는 죄송합니다. 아플 때는 여기 얼음찜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무슨 찜질 하면 되느냐? 찜질 하시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부기는 내리거든요. 부기가 내리실 때는, 따뜻한 찜질을, 운동을 하기 전에는 따뜻한 찜질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재활 운동 같은 거, 기능 회복을 한 다음에 아프실 때는 찬찜질을 해주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약봉투나 용기는 이제 본인이 하기면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해 놓으시고요. 약을 먹기 전에 이제 수술 부위에 이렇게 비트는 거 있죠. 비트는 동작을 하니까 하나는 잡으셔야 되고 하나는 약봉은 비트셔야 되잖아요. 이게 당기는 약봉투도 그렇고 잡고 당길 때 잡는 부분을 수술한 팔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게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도움이 되시고요. 흡연 같은 거는 이제 모든 수술을 하시면 흡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특히 어깨 회전근개 같은 거는 이 흡연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담배가 왜 20갑인 줄 아세요? 담배가 20갑인 이유는 이게 담배를 한 대 피면 그 니코틴의 효과가 약 한 50분 정도 갑니다. 50분 정도 자니까 6시간을 잠을 잔다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대가 50분에 한 대씩 담배를 필 수 있게 하루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20대입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담배를 피시면 약 50분 정도는 수술한 부위에 혈류, 피가 가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가는 양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도 덜 생기면서 아무는 것도 늦게 아물게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담배 피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와우님, 자봉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흡연은 가능하면 저는 꼭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은 약 한 석 달 정도는 담배를 피워주세요. 끊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흡연은 금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 팔로 이제 한쪽 팔은 수술을 하셨어요. 한 팔로 수술을 하셔서, 와우님, 핸드폰, 컴퓨터 때문에 이 어깨가 고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깨 같은 게 말이죠. 제일 나쁜 동작이 어떤 거냐 하면요. 술은 이따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술은 얘기를 드리겠고요. 하품 받을 때 핸드폰 하시는 분들요. 자, 자세가 어떠세요? 이게 이제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핸드폰을 잡고 여기서 계속 만지작거리죠. 만지작거리면 어깨 자세가 핸드폰을 보실 때 가슴을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보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위로 앞으로 쳐다보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시나요? 이렇게 보실 수가 없죠. 핸드폰은 대부분 팔을 어디에다 고정을 시키거나 밑에다 놓고 고개를 숙이고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뒤에 있던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쏠리게 되면 문제가 견봉도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견봉이 처지면 팔을 있는데 뼈 있는데 하고 힘줄 있는데 간격이 좁아지면서 계속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는 핸드폰 같은 거는 보시는 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 밤새 보시거나 게임 하시는 분, 핸드폰 게임 밤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원래 어깨병이라고 하는 건 어깨 아픈 50대에 오시는 병들이 준데 요즘은 20견, 30견, 40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하신다거나 컴퓨터 사용하시거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광쌤 팬클럽 님도 안녕하세요. 네, 술은 어떠시냐면요. 술은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크게는 안 되시는데 한 6주간은 끊어주시고 6주 후에는 자기 잔으로 한 2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소주를 맥주잔에 가득 따라서 2잔. 그럼 그 소주 한 병 아닙니까? 그렇게 소주 한 병 될 정도로 드시면 안 되고 소주잔에 꽉 채워서 한 2잔 정도 자기 잔으로 드시는 거는 나중에 큰 지장이 없으시니까 그 정도만 드셔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자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잠 잘 자세는 이제 이와 같이 쿠션을 큰 거를 갖다 놓으세요. 쿠션을 갖다 놓거나 요즘 이게 벽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벽에들 있지 않으세요? 푹신푹신한 벽에를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의자를 뒤로 하고 왜 손 높이가 손이 계속 이렇게 눌려 있으면 바닥에 떨어 있으면 팔 무게가 체중이 한 7, 8%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체중이 되면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서 팔 무게 때문에 힘줄 수술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이렇게 찍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밑에서 오는 힘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밑에서 오는 걸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거죠. 받쳐서 팔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해서 어깨 힘줄이 많이 보지 않게 하시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술할 때 보조기는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 약 한 20도 앞쪽, 이 30도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힘줄의 회전근개에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가게 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앉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게 해드리고, 누워 있으실 때도 이와 같이 팔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 처진 거가 팔꿈치가 뒤로 가니까 이게 힘줄이 있는 데가 당겨져서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겨지지 않도록 몸통보다 팔이 앞에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몸통보다 팔이 이 뒤로 가면 아프시니까 앞쪽으로 와서 이게 이 정도 간격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잘 때도 벽에를 좀 높이 베시고요. 그 다음에 큰 쿠션이나 벽에 같은 걸 옆에다 하나 놓고 여기다 이렇게 팔을 고여 놓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보조기를 지금은 여기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신데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팔을 아래쪽으로 이게 떨어지게 만들면 이게 힘줄이 있는 데가 뒤에 있는 힘줄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오면 수술 핸드가 다치게 되니까 그걸 되지 않게 요 정도 상태로 유지하기, 요 가슴에도 쿠션을 이렇게 하나 끼고 이런 자세로 주무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무셔주면 되겠고요. 네, 찌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선생님, 요즘 팔뚝 안쪽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팔을 들 때나 힘을 줄 때도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팔뚝 안쪽 근육이 아니고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앞쪽에 통증이실 거예요. 앞쪽에 통증이실 건데, 그거는 지금 이두박근이 부어 있거나 부분 파열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두박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팔꿈치에서 팔을 이렇게 당길 때 힘, 그리고 손을 돌려서 손등이 위로 있는 거를 이와 같이 레버를 잡고 이게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돌리는 것들을 이와 같이 돌릴 때 이 이두박근이 힘을 씁니다. 그와 같은 힘을 쓰고, 요즘 많이 하는 게 이두박근 잡고 이렇게 아령하시잖아요. 이 아령하는 운동을 이런 걸 해주실 때 이와 같이 아령하는 게 힘줄이 있는 데가 계속 여기서는 근육이 내려왔다, 이게 내리면 밑으로 내려왔다, 당기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뼈 있는 속에 힘줄이 이게 계속 지나가게 되세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다가 뼈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거기 경사가 관절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계속 이와 같이 근육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니까 이 힘줄 있는 데가 계속 여기서 마찰되면서 해지시는 거죠. 해지다가 끊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찢어진 통증이 있으실 때는 어떻게든지 찬찜질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어깨가 붓는 거를 없애시고요. 그리고서 살살 움직일 때도 아프시면 한 2주 정도 그렇게 찬 얼음찜질 같은 거 해보다가 또 아프면 그때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잘 때는 이와 같이 쿠션이거나 아니면 벽에 큰 거 2개를 딱 준비를 해서 이 팔꿈치 뒤쪽하고 팔꿈치 뒤쪽이, 그래서 팔꿈치가 뒤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오도록 해주시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시게 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김광민 쌤 팬클럽이 저는 어깨만 보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어깨하고 팔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회가요. 제가 지금 있는 학회가 이게 지금 학회 빠지인데, 이거는 지금 스포츠학회 회장하고 있어서 스포츠학회 빠지라고 있는데, 견주관절학회라고 있습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 견주라고 하는 건 어깨 겸 팔꿈치라 그래서 견주관절인데요. 그래서 어깨 팔꿈치 관절학회로, 그래서 그 학문만 어깨하고 팔꿈치만 연구하시는 또 의사들이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그래서 저는 그 학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깨하고 팔꿈치 질환만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 신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양말은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이시는 왼팔이 여기에 보이는 지금 보조기를 한 팔이고요.
이쪽 팔이 정상팔입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먼저 이게 저기 있는 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반대쪽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는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양말을 똘똘똘 이게 말아서 이렇게 끼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발 끼는 거죠. 낀 다음에 이쪽 수술한 팔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하고 반대발을 끼시면 됩니다. 딱분이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무릎 안쪽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반깁스했는데 원인은 MRI를 찍어봐야 한다는데 쌤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저기 무릎은요. 피부 바깥쪽에 있는 근육 같은 거는 초음파로 보이는데 무릎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나 저기 전후방 그 십자인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거는 초음파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과 어깨 같은 거는 많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봐드리는데 어깨도 관절성에 어깨가 빠지는 병 같은 병들은 이와 같이 초음파로 보이지를 않아서 MRI거나 아니면 조형제를 넣고 CT를 찍으면 윤곽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이 수술한 후에 이게 계속 봐드려야 될 때는 MRI 계속 찍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형제 넣고 CT를 찍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김윤동 선수는 어떤 부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대희 님이 야구 좋아하시는 모양이시네요. 네, 기아 선수죠. 기아 투수고요. 어깨가 이게 연골이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 김윤동 선수는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추러스 님이 저는 53세의 주부입니다. 10년 전 팔이 아파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MR 찍자고 해서 찍었더니 회전근개 파열된 듯하다. 빨리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후로는 아픈 게 저절로 사라지고 졌어요. 문득 의사분이 수술하라고 하셨을 때 금방 안 하고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파열된 환자들 수술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파열이 된 게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50%라고 하는 거는 힘줄이, 회전근개란 힘줄이 뼈에 가서 이렇게 붙는데, 붙는 거가 이게 붙는 두께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께가 붙는데, 이렇게 끊어졌으면 얼마가 끊어진 거예요? 50%가 끊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100% 붙어 있는 거고 50%가 붙어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도 50% 붙고 바깥으로도 50%가 붙어서 이와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약 50%가 파열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파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파열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50%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되면 그거는 수술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픈 팔이 저절로 안 아파졌을까요?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힘줄이 그 당시에 부분 파열이 되셨을 거예요. 부분 파열이 한 50%가 됐는지 70%가 됐는지 30%가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파열된 게 몇 달이 지나면 파열이 되면 그게 자기 몸에서는 붙여보려고 그러니까 염증을 막 만들어내요. 염증을 만들어내고 두세 달, 서너 달 정도는 많이 아프세요. 관절도 굳어서 이게 팔도 안 올라가고 하다가 그 급성 염증 반응이 있는 사이에 이거를 이제 살짝 찢어지신 분들은 아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50%가 안 되는 분의 약 5%의 환자분에서는 저절로 아무세요. 그런데 95%의 환자분들은 아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물지 않고 파열인데 왜 안 아프냐?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요 동작이 아픈 걸 아세요. 내가 팔을 이렇게 들거나 팔을 멀리 있는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 어깨가 아파. 이렇게 어깨가 아프니까 동작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멀리 있는 물건은 가까이 가서 물건을 짚거나 높이 있는 물건 머리 위쪽으로 옮기는 건 내가 그게 아프더라. 그러니까 그 높이 있는 물건 들지 않고 밑에다가 스텝 같은 거 갖다 놓고 올라가서 발판 같은 거 올라가서 올리는 거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그게 파열 정도가 많이 확 나빠지지 않고 조심을 하시면 좋아지시고 안 아프고 좀 덜 아프게 쓰실 수가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파열이 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 드리면 되겠고요. 신신엘로님이 어깨 수술을 비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주사치료, 재활치료도 하기도 시간도 없고 오래 걸리는데 그냥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내가 시간도 없는데 몇 달 고생하면 되니까 그냥 수술하지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그렇게 수술해 주시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회 안에 아까 제가 대한 견주관절학회라고 그랬잖아요. 견주관절학회 안에서 우리들이 학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 의료보험공단과 같이 우리가 진료가 적정한지를 보는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기간 비수술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적정한 기간에 그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지낼 만한 어깨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하자마자 바로 수술하기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별로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못 줬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몇 달간의 기간을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래서도 안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이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한쪽만 아프더니 반대쪽도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어깨 치료는 한쪽씩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한쪽이 낫고 반대쪽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선생님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환자분들이 자주 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용량을 조금씩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최대 용량에 가깝게들 많이 써드려요. 그러면 양쪽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과량이 될 수 있으니까 한쪽 치료하고 반대쪽을 치료를 해드리는 거를 그 다음에 밀어드리거든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저의 경우에서는 한쪽에 주사 치료를 하면 그 효과가 피를 통해서 반대쪽 어깨로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쪽 어깨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나서 기능회복 운동, 예전에 이제 재활운동이라고 그러고 기능회복 운동을 알려드리면 그 주사 끼운 효과로 반대쪽 어깨가 한 반에서는 저절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대부분은 양쪽이 똑같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한쪽이 많이 아프시고 반대쪽이 조금 아프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픈 쪽은 한쪽만 치료하면서 기능회복 운동을 같이 하시게 되면 반에서는 안 아파지고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어깨 자세가 좋아지시고 뼈 튀어나온 거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안 아프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생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게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양쪽을 아마 해드려도 될 건데 문제는 재생치료는 얘기 드린 것처럼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일정한 수준으로 딱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드려 보면 밀폐된 파열, 그러니까 파열리 자체가 이 주사를 놓으면 그 약재가 새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새어나오지 않는 모양으로 파열돼서 딱 약이 들어가서 그 안에 고정이 돼서 약 효과를 볼 수 있는 파열의 경우에서 주사 치료를 하면 한 37%, 3분의 1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아물어요. 그래서 아물기 때문에 그런 치료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박대희 님이 아까 그 김윤동 선수 얘기를 또 주셨는데 프로 입달 때 투수로 전향한 거로 아는데 이게 잦은 출전 때문 아닐까요? 부상 때는 어깨가 아니라 가슴 통증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선수에 대한 선수뿐만 아니고 환자에 대한 이제 저희는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는 입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매스컴을 찾아보시거나 하셔서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저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일반 분들도 다 받고 있고요. 운동선수가 저 오시는 환자분들의 한 15%, 20% 정도. 근데 그 정도를 보고 한 90% 환자분들, 80% 정도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 운동선수가 아닌 분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문이 많으시네.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금년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분 하반신 만두로 팔을 많이 짚어야만 쓰는데 어깨 앞쪽에 석회가 있다는데 요즘 오른팔이 뒤로 움직이면 너무 아픈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참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아이고, 큰일 나셨네요. 이게 뭐 하시는 분이 하반신 마비가 되시면 이 팔을 이게 다리처럼 쓰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저긴 체중 부하 관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체중 부하 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고관절, 무릎, 발목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면서 그 중에서 무릎 같은데 관절염이 빨리 오죠. 빨리 오게 되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못 쓰니까 팔을 이렇게 목발 짚고 양쪽을 이렇게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온전히 팔꿈치, 손목, 어깨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데, 지금 그럴 때 지금 석회가 생기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아이고 어떡하시나. 그래서 정 많이 아프시면요, 병원에서 저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타이레놀 같은 거나 에드빌 같은 약제 같은 거를 드시고, 많이 아프실 때는, 지금은 그럴 때는 뜨거운 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찬찜질을, 석회가 있으시면 찬찜질을 하셔야 되세요. 찬찜질을 해서 통증을 좀 진하게, 그때 제일 심할 때 진하게 해야 되거든요. 석회가 이게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많이 아픈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니까 그렇게 찬찜질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처럼 얼음에다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대고 계시면 좋고, 또 요즘 아이스박스 같은 거 오시면 냉동시켜 놓으려고 하는 얼음팩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리지 말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런 거 쓰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양말 신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 하는 겁니다. 양치질 하는 거 보면, 양치질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제 수술한 쪽 팔로 이게 치약하고 칫솔을 잡으시죠. 그래서 칫솔을 여기에다 뚜껑을 이렇게 빼 놓으신 다음에 치약은 안 아픈 팔로 잡아서, 그러니까 손을 가능하면 안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아픈 팔로 이제 양치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면 한 석 달 정도는 안 아픈 팔로 일상생활을 좀 유지하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퍼 있는 바지를 입는 방법은요, 이제 바지를 이렇게 벌려놓고 서 있지 마시고 일단 의자에 앉으셔야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보통도 양말 신으실 때 많이들 넘어지세요. 바지를 입거나, 바지를 입는데 바지단이 안쪽이 터져 있으면 발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단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이 바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발을 딱 짚어야 되는데 바지가 엉덩이가 축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지시면 고관절 골절이나 잘못 손 집으시면 손목 골절, 팔꿈치 이런 골절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앉아 계실 때 있잖아요. 앉아 계실 때는, 저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는 꼭 의자가 없으시면 침대 같은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꼭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으시는 게 나중에 넘어져서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앉아서 여기 이제 보이죠? 이건 바지를 벗은 상태고, 수술한 쪽 발을 먼저 이렇게 끼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 손을 해서 반대발을 끼고, 그 다음에 바지 앞춤에 이제 웃도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는 걸 집어넣은 다음에 쓰면서 옷을 입으시는. 그리고 요소는 바지 안 흘러내리게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돌리지 않고 팔을 돌리지 않고 팔꿈치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걸 바지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팔로 수술하지 않은 팔로 이거를 옷을 올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속옷 입으시는 거 있잖아요. 속옷 입으시는 거 불안데요. 이 속옷 입으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왼팔이 수술하신 팔입니다. 왼팔이 수술하신 팔이고 마주보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래서 팔을 먼저 끼신 다음에 옷을 위쪽으로 입죠. 위쪽으로 끼워서 아픈 팔은 안 쓰셔야 되니까 팔을 먼저 끼고,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오른팔이라 그러면 팔을 먼저 끼고, 낀 다음 상태에서 이제 그 옷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데를 먼저 집어넣고, 그렇죠?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반대팔을, 이제 이거는 자유로우니까 반대팔을 이렇게 끼시면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끼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츠를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쭉 단추가 난 거 있잖아요. 이 단추가 난 거는 입기가 지금 같은 방법, 이쪽 팔 끼고 뒤로 해서 이렇게 끼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으신데, 이게 단추가 없는 옷은 어떻게 입으실 수 있나?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쪽도 왼쪽 팔이 지금 수술을 받은 쪽이고요. 왼쪽 팔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팔을 먼저 끼시는 거죠. 끼신 다음에 머리를 이제 끼면 이제 단추가 없는 건 옷이 뒤에 가서 걸려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막대기를 끝을 이렇게 휘세요. 여기 끝을 휘어서 이제 옷이 양쪽 팔은 끼워졌는데 몸통이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거 불편하시니까 앞에 단추 있는 걸 가능하면 입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질문 몇 개 또 와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신엘로님께서 어깨뼈가 남들보다 내려와 있어서 부딪혀서 힘줄이 상하면 뼈를 깎아내지 않는 이상 계속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유유. 평소에 팔을 책상에 올리고 있을 때 계속 힘줄이 찝히고 부딪히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뼈가 내려와 있으면 힘줄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걸리죠.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이 책상 같은 데 앉아 있을 때는 의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의자를 이렇게 높여서 팔꿈치가 이 컴퓨터 책상 같은 것보다 위쪽에 있으면 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앉잖아요. 앉으면 팔꿈치가 위로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뼈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힘줄이 잘 상합니다. 근데 의자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앉으면 팔꿈치가 밑에 내려오잖아요. 팔꿈치가 밑에 내려오면 그와 같이 충돌하는 현상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충돌하는 현상이 덜 일어나도록 하신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이게 의자가 높으면 발이 다 바닥에 앉아서 발저리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는 발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왜 이렇게 앉은 뱅이 조그마한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밑에 띡 밟고 올라가서 앉아있어. 아니면 지압 발판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운동을 해서 이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고 딱 벌어지게 만들게 운동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 운동을 해주시면 뼈가 뒤로 넘어가면 사람의 쓰는 각도가 한 25도, 20도 이상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닿는 게, 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움직일 때는 안 닿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찝히는 느낌, 부딪히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달을 해봐도.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수술은 하셔야죠. 그리고 베리타스 주님, 그래서 손으로 짚고 일어나거나 손바닥에 무게가 실리는 동작을 할 때 손목 중간 부위와 손톱 바깥 부분이 시큰한 느낌이 있다. 손목 중간 손바닥. 어디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뼈에는 문제는 없다 하는데 손목 중간과 손등 바깥 부분. 그거는 이제 연골이 조금 상하셔서 그러실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약을 많이 복용 중인데 타이레놀 같은 약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드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면. 그래서 드시는 거는 한두 달 정도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리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옷을 입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이 그러면 복귀는 언제쯤 할 수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궁금하죠. 해서 이게 저하고 같이 이제 학회를 하시는 이용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경희대학교에 이용걸 교수님께서 그 이제 재미있는 주제로 논문을 써서 이게 영어로 써 있는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학회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논문을 국내 학회지에도 내지만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과학자들, 의학자들하고 의사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국에다 실립니다. 요 정도 이 CORR이라는 논문인데요. 보통 제가 1년에 논문을 10편을 쓴다라고 10편의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논문 편수의 한두 편 정도만 이런 외국 학회 논문지에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 실으려면 확률이 내가 논문을 잘 쓰시는 분일 때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밖에 논문이 채택이 되질 않아요. 아주 어렵죠. 저도 이제 외국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에디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하면 이게 딱 들어옵니다. 논문이 들어오면 논문 들어온 거에 이제 논문이 들어오고 이제 에디터는 이게 그거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선택해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리뷰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봐서 잘 쓴 논문이다 어디 고쳐야겠다 보는 건 리뷰어고 그 리뷰어를 결정을 해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이제 주편집자, 부편집자 그래서 편집자가 됩니다. 그러면 편집자는 외국 학회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부편집자 한 3명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부편집자가 전 세계의 사이언티스트 인덱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논문을 많이 써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들에게 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논문당 3분의 전 세계 저명한 사람한테 보낸 다음에 리뷰어죠. 리뷰어한테 보내면 그 리뷰어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간을 2주 정도 줍니다. 2주 정도 안에 당신의 의견을 주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리뷰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글은 말이 잘못됐고 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해석을 잘못해놨고 뭐는 뭐 문장이 틀렸고 뭐 이게 쫙 써서 이제 뭐 몇 장에 걸쳐서 써서 보냅니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각 이거는 고쳐도 된다. 리비전 이렇게 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학회지의 수준에 맞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논문이다. 리젝트.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저희가 한 50편 정도 제가 1년에 에디터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는 데서 한두 편은 한 번만 요것만 고치면 바로 통과. 그러면 그 통과된 논문이 이제 논문 학회지에 바로 실리는 게 아니고 몇 달을 걸렸다가 이제 실리죠.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 하나 써서 실리는 게 보통 2, 3년 걸립니다. 이런 잡지에 실리는 건. 이제 그걸 그때 이용걸 교수님이 쓰셨는데 경희대 계실 때 쓰셨고 지금 명지병원에 계세요. 일산 명지병원에 정년하시고 가서 일을 하시는데 통합받은 회전근개 봉합소면 135명 대상으로 하셨다. 그래서 수술 전 파열 크기하고 그 다음에 몸 앞에서 하는 동작, 그 다음에 몸 뒤에서 하는 동작, 일상생활, 근력 운동 5kg짜리 운동 뭐 물건 들고 여러분 우리분들 장바구니 들면 5kg짜리 되는 것들 있잖아요. 물 뒤에 1.5리터짜리 3병이면 5kg, 4.5kg니까 오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를 발표를 하신 논문이 우리나라 교수님이 어깨 저하고 같이 학회 일을 하셨던 분이 쓰신 게 있어서 그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귀가 어떻게 되나 이걸 쫙 종류별로 했는데 그 사이에 질문이 오셨네. 로즈마리 님이 저희 시어머니께서 왼쪽 회전근이 끊어져서 수술하고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른쪽도 끊어졌대요. 왼쪽도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움직이기 불편한데 오른쪽까지 끊어져 걱정입니다. 양팔을 다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수술 말곤 답이 없을까요? 수술하고 2달째 됐을 때는요. 아문게 여기에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을 때 반대팔을 수술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양쪽 팔을 수술을 받게 되시면
석 달 이상을 누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밖에 안 됐으면 한 달 정도, 한두 달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는 하시는 게 좋겠고, 수술을 안 받고 치료를 뭐 주사나 재활 치료로 해드리면 되는데 그 치료가 효과가 오래 가지를 대부분 않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완전히 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 드리는 거 몸 앞에서 하는 활동, 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 앞에서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한 크기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중범위 크기, 한 1.5cm 전후 되는 크기의 환자분들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면, 그거 언제쯤 이렇게 내가 세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몸 앞에서 하는 활동인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정도 걸리면 세수를 막 빡빡 문지르는 거 말고 손질하고 세수해서 살살 움직이는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약 한 2달 정도면 우리가 쓰실 수 있습니다. 2달 전에는 반대팔을 이용해서 쓰시라고 그러고 이제 쓰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범위 크기의 얘기입니다. 이건 중범위의 수술을 너무 오래 주지 않고 수술이 다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힘줄이 좋은 분들이 그 정도 쓰실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아프셔서 중범위라도 아주 힘줄이 해져서 너덜너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 더 늦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감기라고 하면 머리 이렇게 감는 거죠. 머리 감는 거를 비듬까지 팍팍 감는 게 아니고 슬슬슬슬슬 이게 감는 정도를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정도 감으실 때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머리를 본인이 수술한 팔을 이용해서 이게 확 이게 아니고 살살 이렇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감는 거는 감으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빗질하는 거. 머리에 이제 머리 감았으면 머리 말리고 빗질해야죠. 머리 말릴 때도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예전에 이발소 가면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터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거죠.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빗질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머리 감기 하고 유사하게 석 달 정도면 대부분 감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쓰실 수, 이제 가려우시면 이렇게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시는데, 가격 긁는 거 한 석 달 정도 되면 됩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저희가 여기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처럼 이와 같이 팔을 안쪽으로 모아서 이 뒤쪽에 있는 수술을 하고 났으니까 안에 이제 피도 뼈에서 깎았으니까 뼈 깎은 데서 피도 스며 나오고 이래가지고 유착이 돼서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겨드랑이에 손 닿게 해드리려고 이와 같이 이제 당기는 운동을 해서 뒤쪽 관절막을 늘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깨하고 겨드랑이만 닿는 게 아니라 어깨도 이제 이렇게 긁어야죠. 긁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통 한 3개월이면 반대쪽 어깨하고 겨드랑이에 손을 대실 수 있고, 세수하고 식사하는 거는 한 2달, 머리 감는 거 한 석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외출을 하시려고 밖에 나가는데 내가 모자, 중절모나 뭐 이와 같은 모자, 이게 뭐 야구 모자 같은 것들 내가 저 위에다 올려놨어요. 옷걸이 같은 데에도 위쪽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에다 이렇게 탁탁 올려놨는데, 그거 물건 꺼내는 거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조금 더 걸립니다. 가벼운 물건, 모자 같은 거 꺼내시는 거죠. 그거 같이 꺼내는 거는 한 4개월 정도 돼야 좀 이렇게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 위쪽에 있는 뭐 김치통 이렇게 큰 거 꺼내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게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오늘 제가 수술해 드린 분 한 분이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저는 오전에 하는데 수술을 해 드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힘줄이 끊어지셨대요. 끊어지셨는데 어떻게 끊어지셨냐면,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나 기차 같은 거 타면 우리 여행용 캐리어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캐리어가 있는데, 캐리어를 앞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위에 들어서 올려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은 부분이 그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들다가 대부분 그때 생기세요. 이게 들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이게 위쪽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들 때 어떻게 들게 되세요? 사람이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봐야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거 할 때 힘줄들이 많이 끊어지셔서 그거 올리다가 뻑 하는 소리가 나셨대요. 그분이 급성으로 끊어지신 분이니까 뻑 하는 소리가 나고 시간을 끌다가 수술을 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니까 무거운 게 아니고 지금 손만에 물건 꺼낸다는 거는 모자나 이런 거 가벼운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님이 통증 없고 무리 안 하는 30대 여성 최근 잠들 때 머리로 손 올려두는 게 편한데 건관절과 주위 근육이 조금 굳어서인가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손을 올려두고 하는데 머리로 올려서 둘 때 편하다는 거는요. 어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면 어깨에 통증이 줍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의 더 많이 되시는 거는요. 목에 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으면 주무시기가 편하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높이 들면 신경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거는 신경이 당겨져서 더 안 좋고요. 고개 뒤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많으니까 머리 위에서 놓고 주고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손 놓고 주무시는 게 편하다 그런 분들은 목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목의 척추죠. 경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무릎 찢는 MR 보험이 되나요? 딱분이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보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요즘은 무릎을 보지를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고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몸 뒤에서 하는 활동. 아까는 몸 앞에서 하는 활동이었는데 몸 뒤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몸 뒤에서 하는 활동은 엉덩이 바지에 포켓에다 주머니에서 손수건도 이렇게 꺼내야 되고 지갑도 꺼내야 되고 이제 이럴 때 이런 거 손 뒤에 집어넣는 거는 언제쯤 되냐면 석 달 정도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석 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용변 처리. 그거는 손 뒷주머니보다 좀 더 몸의 척추 쪽에 가까이 와야죠. 손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쯤일까요? 그것도 이제 한 3개월 정도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 등 씻고 여자 브라 속옷 태운다는 건 속옷을 앞으로 채워서 아까처럼 입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 고리 채우시는 거 얘기입니다. 그 등 씻고 하는 거는 얼마쯤 걸리실 것 같아요? 엉덩이에 가거나 용변 처리는 3개월 정도인데 참 그거 하기 전에 용변 처리는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비데를 하나 사십시오. 비데가 요즘 한 개 한 15만 원 정도 하던데 비데를 하나 사셔서 쓰시면 훨씬 수술하고 나서 편하십니다. 그래서 비데 하나 설치해서 집에서 바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 씻기 여성 속옷 채우고 하는 거는 9개월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등 씻고 여성 속옷 채우는 거는 손이 안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힘줄이 이 손을 뒤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 이와 같이 손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 동작은 힘줄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내려면서 당겨져서 수술이, 힘줄 수술이라는 게 치유되는 거를 빨리 못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금하고 뒤로 하는 거는 빨리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 환자분들도 이게 한 9개월이 지나면 그게 된다고들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추로스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 1시간 반 정도 해주고 실에 나가서 1시간 반 정도 걷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어깨 돌리기를 하다 뭔가 삐끗한 느낌으로 일주일 정도 운동을 안 하는데 호전이 안 된대요. 그냥 무시하고 운동해도 상관없을까요? 오늘부터 많이 좋아진 느낌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힘줄인 데가 살짝 스크래치가 요즘 살짝 상한 거죠. 뭐 살짝 상하시거나 관절막 있는 데가 웜업을 하지 않고 요즘 춥잖아요. 실내에 나가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상태에서 웜업을 살살 해서 늘려서 관절이 좀 열기를 받은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열기를 받기 전에 확 돌리기를 해버리시면
그거 했던 관절막이 따뜻해지기 전에 하면 잘못하다가 관절막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한 2주까지 안에 해결이 되면 그거는 대부분 병원이나 전문의 찾아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박대인 님이 어깨 수술 시 재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어깨 수술하신 분이 수술은 너무 아파서 재활을 못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통증이 없는데 팔을 올리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수술한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어깨 힘줄은 수술을 받고 나면요. 회전근개 어깨 수술을 하신 분은 받고 나면 뼈를 대부분 깎기 때문에 뼈 튀어나온 게 눌리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깎기 때문에 그 뼈 밑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게 한 몇 달 나옵니다. 두세 달 정도. 그리고 그게 살이 차 올라져야 그게 피가 안 나오면서 밑에 수술한 힘줄하고 유착된 게 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팔을 살살 움직여서 이게 유착이 덜 생기도록 만들어 드려야 이게 지금 얘기한 것들이 팔을 올릴 때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어떤 분은 4주부터 올리게 하고 어떤 분은 6주부터 하고 저는 바로 하고 하는데 그거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6개월까지는 관절 운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그때까지는 살살 움직여서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셨잖아요. 몇 년이 지나신 거는 그 안에 유착돼서 들러붙은 유착된 부분이 늘어나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처음 몇 달 사이에 6개월 이내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와 같은 유착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그거가 유착 없이 나중에 거의 정상 가까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유착 없이 끝까지 쓰세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아프다고 운동을 못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시게 되죠. 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샤워하는 거, 몸 씻는 거. 아까는 머리 세수하는 거였잖아요. 머리 빗고 하는 건데 샤워하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본인의 몸에 모든 구석구석 등 씻기 빼고요. 등 씻기 빼고 앞쪽 부분을 씻는 거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는 7개월.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가벼운 운동이나 일은 6개월 지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집안 청소 같은 거는 이렇게 문지르거나 이게 닦거나 하는 동작들이 들어가세요. 이게 문지르는 이 동작은 팔을 멀리 뻗어서 힘이 들어가서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는 동작이고요. 이렇게 닦는 동작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1kg의 힘을 가지고 닦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람 몸의 이 힘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의 결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수술해 놓은 힘줄의 길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20대 1인 거죠. 20대 1이니까 20이죠. 20도 이렇게 해야 되나? 20. 20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의 힘을 가지고 힘을 쓰시면 수술한 힘줄은 20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kg을 쓰면 수술한 힘줄이 20kg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20kg을 어떻게 이 수술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버티겠어요. 힘줄의 두께는 지금 보통 1cm에서 1.2cm, 얇은 분들은 6mm 두께의 힘줄을 상한 거를 갖다가 붙인 건데 그 6mm 두께 여러분들 볼펜 정도 여기에 보이는 수건 요거 접은 거 이 정도 되면 힘줄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 정도 두께면. 여자분들 예전에 젊었을 때 운동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수건 접어놓은 요 정도 두께 무게거든요. 이 힘줄을 갖다가 붙였는데 그게 이게 아물었다고 쳐도 20kg짜리 힘이 확 당기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쇼핑하기인데요. 쇼핑하기 같은 거는 보면 한 7개월. 이제 그러니까 가벼운 물건 한 2, 3kg, 3, 4kg짜리 물건 들고 쇼핑하는 건 한 7개월쯤이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5kg짜리 물건 드는 거, 5kg짜리 물건 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학회 논문에
적혀져 있는 CORR이라는 논문 자켓에서 적혀 있는 거에서 인용돼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와 같이 5kg짜리 무게 들고 한 4개월만 돼도요. 느낌은 한 7, 80% 아무신 것처럼 느껴지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리고선 웨이트 들어서 이렇게 웨이트 하다가 보면 이게 저희들이 학문적으로는 10개월인데 뭐 받아들이는 분의 느낌은 4, 5kg니까 이거 80, 90% 아무 걸로 하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힘줄이 수술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집안 청소나 쇼핑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 드는 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빨리 하면 그거는 수술해서 아물고 있는 힘줄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터지게 됩니다. 스포츠 및 레저 활동 14개월.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지나면 가벼운 운동이나 일할 수 있고 저희가 1년째 봐드리면서 1년째 운동을 다시 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14개월 정도 되면 운동.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골프 편이 있었는데요. 그 회전근개 수술하고 골프는 언제쯤 할 수 있나?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골프 하는 얘기도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어프로치, 같은 거, 그 다음에 페어웨이 우드, 숏 아이언, 하프 스윙, 잔디 좋은데 벙커샷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펀치샷 안 되시고, 뒷땅 조심해서 좋은데 데는 놓고는 한 6개월부터 하프 스윙으로는 되는데, 이게 풀 스윙, 이런 거 하려면 아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1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쯤 지난 다음부터 운동은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하셔서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기가 작은 크기, 큰 크기, 아주 큰 크기. 작은 크기는 빨리 치료받으신 분이죠. 빨리 치료받으신 분이고, 중간 크기는 조금 뭐 몇 달 지났다 받으신 분이고, 큰 크기가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받으신 큰 파열은 이거에 따라서 또 하는 게 달라요. 다 달라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하려면 얘기 드리려면 또 한 1, 20분 걸려서 오늘은 요까지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 드리고, 자우리님 어제 아버님 모시고 첫 진료 받으셨다네요. 네, 잘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요거 다음 달에 3편을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또 다 다르세요. 그거를 분석해 놓은 논문도 있거든요. 그거 얘기를 드리면서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